네, 북한이 이르면 내일 군사 정찰 위성 발사를 시도합니다. 네, 이번에는 성공할 가능성이 높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은 항공모함 칼빈슨호를 부산에 입항시켰습니다. 강성웅 해설위원 실장과 함께 이 소식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 발사 시간을 예고한 건데 네. 내일 발사할 수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22일 0시부터 31일 0시까지라고 했는데요. 네. 오늘 자정부터입니다. 자정부터 쏠 수 있다는 건데 그동안 북한이 이렇게 발표하고 쏜 그 1차, 2차 때를 보면 네. 첫날 쐈습니다. 두 번 다. 대체로.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첫날이면 내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날씨가 중요한데 조건이 갖춰졌다면 날씨가 중요한데 날씨도 내일 그러니까 오늘 자정부터 내일 아침 7시 정도까지가 좀 흐린데 괜찮다고 합니다. 7시가 넘어서면 이제 비 올 확률이 높아서 좀 조건이 안 좋고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기술적 준비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걸 이제 항행 경보를 통보했고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기회가 되면 바로 쏘는 겁니다. 그래야 성공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과거에 우리나라 이제 우주 그 위성 발사 때도 봤지만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만 맞지 않으면 못 쏘는 거기 때문에 네. 내일 쏜다고 장담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북한이 그런데 이렇게 군사정찰 위성 발사 시간을 사전에 통보하는 이유, 공개하는 이유가 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이걸 사실 그 군사정찰 위성으로 보는 게 맞다고 우리 정부는 보고 있고 그 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뭐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북한은 민간 위성이라고 그냥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모르게 쏘면 오히려 더 군사위성 같으니까 예. 이걸 그 사전에 일반적으로 우리나라가 그 위성 발사할 때처럼 그런 민간 위성으로 이렇게 주장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 기술은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같은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그리고 유엔에서는 이것을 금지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이번에 지금 3차 발사 때 북한이 공개한 그 항행 경보 구역을 그려봤습니다. 빨간 네모칸 2개, 그다음에 네. 쭉 내려가면 필리핀 오른쪽에 한 군데 더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세 군데가 항행 경보 구역입니다. 저것은 이제 이 위성이 올라갈 때 로켓에 실려 올라갈 때 로켓에 이제 1단 추진체가 떨어지는 곳, 그것이 맨 위쪽에 있는 붉은 네모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페어링 장비가 떨어지는 곳이 그다음에 이제 2단 추진체가 떨어지는 곳이 필리핀 오른쪽에 그 기다란 곳입니다. 예. 뭐 위로 높이 올라가니까 아마 범위가 넓어져서 끝에가 세 번째 지역이 저렇게 넓은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공개를 하고 이것을 이제 제11조정국 이 아시아 이 지역 동남아 지역은 일본 해상보안청에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각국은 발사하면 그래서 일본에다 이렇게 통보를 했는데 이게 이제 해상보안청 항행 경보 공지를 보면 주목할 게 이게 오늘 새벽 2시 40분에 이 북한이 발표를 한 거고 네. 자세히 보면 그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걸 저렇게 좌표를 위도 경도로 딱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4개의 그 네모칸이 있는데 그 4개마다 다시 4개의 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글씨가 연결하면 작은데 이게 위도 경도. 위도 경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맨 위에 보면은 11월 20일 이게 일본어라 뭐 제가 네. 번역도 해놨었는데 이걸 네. 그냥 일본어로 봐도 어렵지 않습니다. 북위 36도 6분 56초.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렇게 확대가 되면 됐습니다. 동경은 이제 123도 33분 07초. 이스트죠. 그러니까 N은 노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위도 경도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 네. 120 뭐 몇 도에 1도에서 뭐 132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38선을 기준으로 36도, 35도 대략 어디쯤인지 알 수 있는데 아까 그 지도에 그렇게 나와 있고 저것을 이제 우리나라 그 해양조사원인가 거기서 이제 받아가지고 우리나라가 예. 늦지 않은 시간에 우리도 공지를 했습니다. 예. 네. 네, 아무튼 5월 실패, 8월 실패, 3개월 만에 다시 이렇게 발사가 임박한 상황. 아까 네. 나경철 앵커가 좀 정리를 했는데 러시아 기술 지원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엔 좀 성공 가능성이 높게 관측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것은 뭐 국정원에서 11월 달에 국정감사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러시아 기술을 지원받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했고요. 이게 지금 그 5월 달 30일 날 발사한 건데요. 이제 아래 불이 2개가 나오니까 뭐 엔진이 2개다 추정을 했고 예. 맨 위에가 좀 볼록한 게 좀 특징이고 여기가
서해 쪽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 우주발사장입니다. 북한에 이렇게 이제 5월달에 쐈는데 이거는 쏘자마자 곧바로 거의 실패를 해가지고 북한에서 실패했다고 공식적으로 한 2시간 정도 만인가요? 그냥 인정을 했습니다. 이걸 이제 여기서 쏘는 겁니다. 저기서 쏴서 이제 올라가면 그게 이제 서해 쪽으로 내려오면서 필리핀 동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서 이제 그 1단 추진체, 2단 추진체, 그다음에 이제 페어링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건데 사실 이게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네. 그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났지 않습니까? 예. 9월 달에. 네. 이제 김정은이 직접 갔고요. 거기서 이제 푸틴이 직접 맞이하면서 그때 그 한 말이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직접 우리는 북한의 위성 개발을 돕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크렘린 궁에서도 얘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핵심적인 기술 이전, 무기 지원을 대가로 한 기술 이전은 바로 이 위성 발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그 이후로 우리나라 추정으로는 컨테이너 3,000개 분량의 포탄이라든지 네. 뭐 미사일, 뭐 탄도 미사일까지 갔다는 얘기했는데 러시아로 넘어갔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보는 게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러시아가 북한의 기술을 지원했다면 어떤 기술을 지원했을까요? 뭐 탑재체나 발사체 어떤 기술이 지원이 됐을까요? 지금은 북한이 가장 어려워하는 기술, 넘어서지 못하는 기술이 엔진 기술인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5월달 30일 날 1차 발사 실패가 금방 실패가 됐는데 이때 로켓 추진체가 문제다 이렇게 본인들 스스로 밝혔거든요. 예. 그리고 2차 발사 8월 24일 때도 1단계는 정상, 2단계 정상인데 3단계에서 문제가 생겼다. 뭐 비상폭발 체계가 오류가 있었다 그러는데 이것도 역시 그 안에 추진체 문제인 것 같고요. 예. 그 엔진들의 문제인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최근에 그 신원식 국방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서 이 엔진 문제점을 거의 해소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이제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뭐 이 정도 했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한다고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굉장히 디테일한 예민한 민감한 기술이기 때문에 네. 그 좀 지켜봐야 되지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푸틴 대통령이 북한의 위성 기술 개발을 돕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도 위성 기술자들이 직접 북한에 들어가서 도와줬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그 항행 궤적을 통해서 보면 엔진 자체는 똑같은 걸 쓸 것이다. 예. 이렇게 예상하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1차, 2차, 이번이 3차인데 세 번의 발사 모두 항행 경보 구역을 똑같이 그려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큰 그 엔진 자체가 뭐 새로 신형 엔진이다 이렇지는 않은데 이것은 이제 발사 기술이라든지 그 어떤 그 북한이 어려워했던 기술을 러시아가 좀 도와준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발사 여부 또 발사를 한다 하더라도 성공 여부까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을 갖게 된다. 우리 안보에 어떤 좀 위협이 되는 걸까요? 이것도 신원식 장관이 최근에 얘기를 했는데요. 이 정찰 자산, 정찰 능력은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대북 확실한 우위를 가지고 있는 분야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만약에 북한도 이 정찰 위성 기술을 보유하게 되면 우리의 어떤 그 능력이 상쇄될 것이다. 그러니까 북한이 많이 굉장히 따라와서 우리가 이제 우위를 점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 이번 발사가 성공하면 북한의 감시 능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거다. 이렇게 신원식 장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어떤 지금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북한에게 정찰 자산이 생긴다면 그것에 어떤 그 눈을 달아준다. 이렇게 보통 이제 쉽게 설명을 하는데 우리로서는 굉장히 위협적인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합참에서 이 북한의 예고가 나오기도 전에 네. 그 대북 경고 성명을 이례적으로 사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만큼 이번 발사를 좀 무겁게 보고 있다 이런 뜻이겠죠? 그렇죠.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위협적이고 예. 우리나라 군사 자산을 북한이 정확히 관찰을 하고 대응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예. 타겟팅을 정확히 할 수 있고요. 이런 게 굉장히 위협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합참도 그동안 이걸 대비를 해왔는데 우리의 카드 중에 하나는 지금 9.19 군사합의의 일부를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북한에게
이번에 만약에 쏜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사전에 경고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그동안 군 내부에서 논란이 제기했다기보다 문제점을 제기한 것이 9.19 군사 합의를 하면 서로 그 군사분계선 주변에서 어떤 적대 행위를 하지 않고 상대에 대한 어떤 정찰을 하지 않는 이런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우위인 정찰 자산을 양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이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좀 불리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이번에 풀 수밖에 없다라는 걸 북한에 사전에 경고를 하는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관련국들 한번 시각에서 볼 텐데 일본, 미국, 중국. 먼저 일본 같은 경우는 요격 체계를 가동했다라고 밝혔거든요. 자, 위성이 발사되면 격추에 나서겠다는 의미인가요? 이게 격추는 이제 위성을 직접 격추할 수는 없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어느 나라든 위성을 발사하는데 그것을 누가 격추한다고 하면 국제의 어떤 규범 자체가 무너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 일본 정부 입장은 그게 만약에 낙하물들이 자기 영해나 영토에 떨어진다면 격추하겠다라는 건데 일본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좀 과잉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자유권 차원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게 뭐 ICBM 기술과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냥 앉아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그 궤적 지도를 보면요. 이게 날아가는 게 일본의 그 오키나와 기지 예. 이쪽 위로 날아갑니다. 네. 근데 그쪽에 그 일본은 이미 북한과 중국을 겨냥해서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굉장히 많이 배치를 해놨습니다. 아마 중국을 일단 겨냥한 겁니다. 그것은 그렇지만 북한의 미사일이 거의 그 위성 형태로 쏘아진다면 저쪽으로 날아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그 난세이 제도라고 하는 그 어떤 섬의 열도인데 아까 지도를 다시 한번 네네, 볼까요? 그거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상 거기 궤적? 예. 네, 거기 보면 그쪽에다가 이제 이렇게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네. 배치했고요. 오키나와 미군 기지가 있는 그 노란색 난세이 제도라고 하는 점점 이렇게 타이완까지 가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저게 이제 동중국해에서 중국이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의 선일 수 있는데 북한의 그 ICBM성 저 위성이 저로 날아가니까 저것을 이제 혹시 떨어지면 낙하물을 격추하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되고요. 오키나와 미군 기지 주변의 그 섬들에 지금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이전에 많이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경계 태세를 유지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영해 네. 또는 이제 영토에 떨어지면 격추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자, 미국의 반응도 좀 봐야겠습니다. 미국도 좀 강경한 입장인데 북한의 안보 저해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행동하겠다. 네네. 어떤 행동일까요? 그게 아마 칼빈 스노 부산항 네. 입항, 부산 기지 입항이 아닌가 싶은데요. 매슈 밀러 대변인이 이제 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한국에서 신원식 장관이 북한이 곧 발사할 거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근데 기자 질문은 성공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미국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 매슈 밀러 대변인은 그거 말하고 싶진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나름대로 대응 조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오늘 아침에 칼빈슨호가 부산항으로 들어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도 저 조치를 얘기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 군과 어떤 합동 훈련 같은 걸 하면서 대비 태세를 강화하는 정도 그 정도로 하지 않을까 싶고요. 백악관 NSC도 늘 하던 말입니다만 그러니까 한미일과 공조를 하고 있고 우리의 미국의 한국과 일본을 방해하겠다는 공약은 철통 같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시간은 없지만 30초만 더 쓰기로 하고 중국 입장까지만 짧게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국은 사실 묵인하는 입장입니다. 중국도 이거 굉장히 불편합니다. 중국을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그러나 중국이 북한을 자극해서 이걸 하지 않게 하는 것보다는 미국과의 대결에서 전략적으로 북한의 지원을 받는 거에 더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에 네. 중국은 이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 묵인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고 이게 하나를 쏜다고 해서 확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개를 쏘았을 때 이제 이게 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아마도 지금까지는 좀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는 수준이 아닐까. 그러나 우려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르면 내일 발사로 예고되어 있는 북한 군사정찰 위성 동향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강성웅 해설위원 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